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디테일하게 계정 과목별 세무 조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아이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아이입니다. 자, 일단 교재는 233페이지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 이자 비용 지급 이자를 이자 비용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자 비용이 나갔어요. 당연히 뭐 업무 관련해서 나갔겠죠. 그런데 그 이자 비용 중에서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영활동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자 비용, 지급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변칙적인 자금 거래의 규제와 차입금의 비생산적인 사용.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은행에서 또는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5억을 차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된 이자라면 오케이. 사용이 없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5억을 차입을 하고 그 5억을 내가 집 사는데, 내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입을 하면 우리는 무슨 비용이 나간다. 그렇겠죠. 은행에 이자를 줘야겠죠. 법인 경비로 떠는 거잖아요. 그 이자 비용을 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 뜻입니다. 이 비생산적인 사용이란 뜻이 차입금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 여러분, 과세소득이 왜 감소하죠? 그렇죠. 수익에서 뭘 빼면 비용을 빼면 이익이야. 요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이자 비용으로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완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의 지급이자를 동시에 송금 불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요. 다음 중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순서를 쓰세요 라고 그러면 채비, 건업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채비, 건업. 자, 이제 무슨 뜻인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여러분, 채권자가 불분명하대요. 이자 비용은 나가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번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1번. 채비, 건업,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랬더니, 진짜 시험을 봤는데, 채비, 건업만 썼어. 나머진 기억이 나지 않는가 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 뜨거. 아, 뜨거. 뜨거운 커피. 어우. 목천잔 딜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우, 막 콧물이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이게 계절이 바뀌면 저는 비염둥이라. 기염둥이 아닙니다. 비염둥이. 아, 막 콧물이 주룩주룩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힘쓰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러셔야 해요. 아무튼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100%입니다. 100%예요. 자, 사례로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 명동에 가면 유명한 사채골목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죠? 사채. 깍두기 아저씨들 있죠? 요거는 회사채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회사처일 수도 있어요. 사채 아저씨한테 5억을 차입을 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차변에 이제 이자 비용 떨겠지? 또 5천 달래, 5천, 10%. 고금리입니다. 그럼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천. 깍두기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야 돼? 깍두기 아저씨한테.
채권자님, 제가 채권자님 입장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띄고 예수금으로 얼마 띄고 나머지는요 보통 예금으로 싸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그냥 금융수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걸로 가지 말고 그냥 5천에 14% 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1400인가요? 원칙적으로 하면 15.4% 띄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5천에서 예를 들자면 15.4%를 띄고 그 깍두기 아저씨한테 송금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 깍두기 아저씨의 주민번호, 이름 이거 다 따와야 되죠. 그럼 깍두기 아저씨가 순순히 이름과 주민넘버를 밝힐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하고 2번 있죠. 특히 1번. 특히 1번은 실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예수금을 띨 수가 없지. 그러는 순간 칼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칼이 꽂혀 있습니다. 아예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되는 예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 왜? 이런 회계 처리조차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숨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대표자? 상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야, 이자 비용 대표자야. 네가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5천 낼 걸. 너 법인 경비로 떨었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나가리란 뜻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그래도 원천 징수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뜯었단 얘기겠지.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로 회계 처리하시고 근데 거의 그러긴 드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맞는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면 원천징수했겠지. 원천징수하면 국가에 세금이 들어오니까 국가도 그래 알았어 넘어갈게 이게 되겠지만 받는 사람이 불분명해 원천징수를 못했단 얘기예요. 칼 맞으니까 대표자 상여.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비실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금융실명제 들어보셨죠. 자기 거래가 아닌 것은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근데 비실명이야. 깡통계좌 같은 거죠. 깡통계좌로 자꾸 이자가 나가. 똑같습니다. 채권 증권의 이자가 계속 나간단 말이야. 원천징수 할 수 없겠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비, 업은 다 의도가 나쁜 의도야.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걸 업무와 관련해서 쓴 게 아니라 막 사적인 용도로 많이 썼단 얘기야. 그리고 이자 비용을 나가. 그럼 국가가 그걸 인정하겠어? 당연히 인정 안 하겠지. 그래서 채비, 업은 다 나쁜 짓을 한 거고요. 요 3번은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서 얘는 우리 회계와 관련돼서 여러분 또 짜증낼 거잖아. 불러오면. 길동에 불러와도 되나요? 길동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디에 얹어? 자산에 얹는 거예요. 또 이거는 3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 건물을 건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5억밖에 없다? 그래서 5억을 차입을 한 거야. 은행에서, 뱅크에서. 그럼 뭐가 나가겠어요?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0만 원 이자 비용이. 근데 여러분 얘는 정정당당한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뭐 내가 이거 헛짓거리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기억나세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비용을 떨기 위해서는 뭐에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 돼.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비용을 떨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 아직 미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자 비용, 요 200만 원을 어디에 얹을 거냐면 여기 건물 가격에다가 업시킬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지. 그러면 10억 200만 원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언제 얘는 그러면 수익 창출에 기여해? 이 건물이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면 추후에 요 10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 상각비라는 걸 통해서 비용화 시켜주겠지. 이거는 회계가 이런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법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되셨나요, 여러분들? 채비업은 나쁜 짓을 한 거야.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 헛짓거리로 쓴 거지. 채권자 불분면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에.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국가가 가만 안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원천징수라도 했어. 그럼 조금이라도 했으면 잘했고. 기타 사회 유출. 거의 1번, 2번은 실무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못하지. 요 예수금을 떨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예는 드물죠. 그냥 그 금액 자체가 뭐가 돼요? 대표이자 상여 처리로 하겠지. 네가 그냥 헛짓거리에서 돈 쓴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야. 대신 3번 건설자금 이자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요 차입금을 여러분들 특정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요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딱 200만 원. 요거를 특정 차입금이라 그러고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얘기하자면 10억 200만 원. 그랬다가 언제?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 시킬 거고 이 아이는 소득 처분이 중요해요. 소득 처분이 당연히 뭐겠어? 유보 처리하겠죠. 유보. 왜? 자산에 업시켰으니까.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산에 업시킬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 마지막 채비건업. 업무 무관 등에 대한 지급이자 이게 실무에서 거의 실무 짱이죠.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아이죠. 가볼게요. 대상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적용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업무에 사용 안 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돈 빌려서 여러분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아까 그 5억을 빌려서 저기 토지를 구입한 거야. 투기 목적으로. 아니 내가 거기다가 건설을 지으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고서 뭐가 나가겠어? 이자 비용은 따박따박 나가겠지.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 없다고. 봐봐. 업무와 직접적인 사용과 관련 없이 이거지 이거. 서화 꼴동품 그림 산 거야 그림 돈 빌려서. 왜? 또 은행에서 빌리면 여러분 내가 빌리면 이자가 많이 나가지만 법인 명의로 빌리면 이자가 적게 나가거든요. 국가가 무슨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샀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서화, 꼴동품,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요트 막 이런 거 샀어. 이자는 따박따박 나가면서 딱 걸렸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왔네. 또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가지급했어. 완전 중요. 별표. 이거 하려고 왔네, 여러분들. 이거. 자,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장님이 가지급을 했어. 사장님이 10억을 빌려간 거야. 또는 사장님이 5억을 빌려간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깝네. 광미정이 내가 대표이사야. 내가 은행에서 빌렸더니 내가 은행에 가서 개인 이름으로 광미정으로 빌렸더니 3.8%를 달래. 그런데 내가 은행으로 해서 법인 명의로 빌렸더니 내 회사니까 얘는 1%면 빌릴 수 있는 거야. 1%면. 왜냐면 법인 명의로 빌리면 싸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법인 명의로 빌려서 이자 비용은 찔끔찔끔 나가고 나는 안 낼 수도 있고.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가 돈을 빌려서 뭐 한 거야? 내가 쓴 거야. 특수관계자에게. 물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었었어요. 기억나요? 그냥 일시적인 가불금.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참고하셔야 되고. 법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가는 열받겠지. 아니 5억을 빌려가지고 광미정이 대표이사라고 그걸 가지고 막 지 멋대로 쓴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유일하게 얘는 두 번 두들겨 맞아.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 시키고요. 광미정 입장에서는 광미정아 너 이자 안 냈더라. 너 인정이자 내. 입금 산입. 두 개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와우. 별표. 별표, 별표, 왕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TAT 2급, TAT 1급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TAT 1급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로 끝나지 않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같이 나와요. 손불. 이렇게만 쓸게요. 송금불산입. 이게 한 셋이야. 그럼 실무에서 여러분 채비 건업 중에서 채비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 투명하게 원천징수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채비는 실무에서 거의 안 나오고 거는 회계 기준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이자 비용 나가리 시키는 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다 4번이지 4번. 4번 중에서도 또 특히 뭐라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거 걸리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아하.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날리고 그거 혜택을 받은 광미정 입장에서 인정이자 입금산입 시키겠다. 너 이자도 내. 그래서 두 개의 세무 조정이 한 셋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천장 까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쑥 넘어가가지고. 멍 때린 거 아닙니다. 잠깐 텀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음미할 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여러분 항상 방향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막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대굴박이 막 터질 것 같고 또 이 법인세는 여러분들 거의 많이 한 학기 수업하고 끝나고 졸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다른 수업은 이렇게 소득세 하면서 부가가치세 하고 또 다시 한번 워밍업 해주고 이래요. 근데 법인세는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슬라이드를 한 장에서 웬만하면 끝내려 그래요. 아니 나머지는 문제니까. 여러분 접대비도 한 장에서 끝났죠, 제가. 지급이자, 이자비용, 송금불산입도 요 한 장에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채비건업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4번 업무무관 지급이자 중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거는 또 가지급금 인정이자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기를 잘 해놓고 그것만 쏙쏙 뽑아서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과목이에요. 자, 이제 조금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예제에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를 날릴 거냐 그럼 송금 불산입에 공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일단 공식을 먼저 음미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17번 2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은요. 항상 법인세법은 공식이 있고요. 제가 공식은 다 주어줄 거예요. 저 그렇게 센스 없는 여자 아니면 나 광미정이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공식을 줘도 못 풉니다.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공식 중요하잖아. 어차피 뭐 TAT 1급에다 넣으면 다 자동 계산 될 건데. 가볼게요. 자, 송금 불산입은 여러분들 제가 순서에 의해서 날리라 그랬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채비, 건업 이렇게 있으면 이 업무무관을 라스트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식은 요거에 대한 공식입니다. 왜냐면 노채권자 또는 비실명으로 해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그냥 송금 불산입, 손불 이렇게만 쓸게요. 대표자
상해 처리하시면 돼요. 즉시 전액 송금 불산입이라고. 즉시 전액 송금 불산입. 건설자금 이자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단지 얘는 아직 미사용했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보가 플러스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는 뭘 알고 가라고? 요 앞대가리. 앞대가리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이잖아요. 요게. 손불이 입금 산입 앤드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럼 이게 유보야. 그럼 이 유보는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겠죠. 중요한 건 요 순서대로 없애주시고요. 그럼 요 마지막에 라스트로 구하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요 1번, 2번, 3번은 제외시켜야겠죠. 아니 이때 다 두들겨 맞았잖아. 이렇게 소득 처분으로 세무조정 소득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까지 제외하고 두 번 이중과세하면 안 되니까 지급이자 남아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지급이자 이자 비용을 가지고 총 차입금 적수분의 적수는 제가 항상 뭘 곱한 거라고? 일수 곱한 거라 그랬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적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대신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가겠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여러분들 233페이지인가요? 자, 교재는 234페이지고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자.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려의 당해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업무무관 자산 등과 관련된 이거 보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백을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채비건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순서대로 날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총 지급이자가 지금 얼마였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자 기업회계 여직원이 이자 비용으로 뜬 게 1,500만 원이야. 기업회계 여직원이 뭐로 잡은 거? 이자 비용으로 잡은 거. 요거 적수를 계산했더니 240억이래요. 적수는. 여러분 적수는 여러분들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다 주어집니다. 총 차입금 적수. 그러니까 이 1,500만 원 중에서 날릴 거라고. 왜? 헛된 짓으로 쓴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날릴 거야? 채비 건업 순서대로 날리라니까. 끝. 그런데 2번 나왔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죠, 여러분들. 요 300만 원. 얜 바로 즉시 전액 나가리지. 손불. 채권자가 불분명하대. 대표자 상여 처리하시면 되죠. 끝. 비영업용 있나요? 없어요. 건설자금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라스트 업무무관. 대신 조심하실 건 여러분 여기 화면 봐주세요. 1,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나가리 시켰죠? 아니 두들겨 맞았잖아. 송금 불산입 시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야? 1,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뺀 얼마 가지고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1,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300만 원은 위에서 날렸으니까. 그러면 공식은 뭐였어요? 총 차입금 적수가 얼마였었어? 그렇지. 총 차입금 적수는 여러분들 240만 원이었었죠. 조심하실 건 240만 원 중에서 요 300만 원에 대한 적수가 차입금 적수가 40억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240억 중에서 요 40억은 위에서 나가리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야지. 그래서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여기 200억. 이 적수가 200억.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써야 되나요, 대가? 그죠? 거기 분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적수는 60억이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잖아. 60억. 이렇게. 0 하나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끝이야 끝.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60만 원이 돼요. 여러분 360은 당연히 기사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채비 건업 순서대로 나누시면 되고요. 요 업무무관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은 위에서 혹시 날리신 거 있으면 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하단에 240억 원이 왜 200억 원만 됐냐면 요 40억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는 여기 채권자 불분명에서 날린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얘는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냐면 이 아이는 은행에 지급이 됐겠지. 요 360만 원은 여러분 지금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쵸? 일단은 기사유로 가는 거야.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으면. 대신 이자 비용은 일단 은행에 지급은 된 상태죠. 왜? 이 1,500만 원에 포함시켜서 이 360만 원이 있단 얘기잖아요. 대신 이제 얘를 또 끌고 와가지고 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사장님이 빌려갔어. 그럼 대표자 상여 처리해서 입금 산입시키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360만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야. 이자 비용으로. 은행이 지급은 된 상태지만 비용으로 인정 못 받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돈을 대표자 상여가 가져갔어. 대표자가 가져갔어. 그럼 입금 산입으로 잡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채비, 건업, 업의 소득 처분은 기사유로 적어 놓으셔요. 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같이 넣어서 교환에다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문제만 푸실 줄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 둘 중에 적은 걸로 돼 있을까? 그죠? 요거. 실제 내가 지급한 이자만큼, 실제 지급한 이자만큼. 이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아까 200억이었죠. 200억. 그 다음에 여기 업무무관 등의 적수는 60억이었죠. 어떤 게 더? 200억. 솔직히 여러분들 얘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한도라서 그래 한도.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등의 적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 빌린 것만큼 더 내진 않았을 거니까. 요렇게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요. 제가 공식은 주어줄 건데 혹시 제가 이번 요걸 안 주어줘도 그죠 여러분들 요렇게만 푸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